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냥 먼 하늘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그저 이렇게 좋은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들 계좌도 빵빵해진다면 더 좋을 게 없겠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HLB 주가 예측을 2년 전 셀트리온 급등 시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년 전 셀트리온,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급등할 때랑 지금 HLB 차트 모습이랑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2년 전 모습에는 추세를 3번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HLB는 그 초반 부분에 있으니까 비슷한 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리고 HLB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난 정말 HLB를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해야 되지? 그리고 또 언제 좀 끊어가야 될까라는 게 아마 2년 전 셀트리온 차트를 비교하시면 급등주의 모든 요건이 저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비교하기가 그런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복제약이잖아요. 바이오 시밀러고 표적 항암제 신약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 마3형제가 있었죠. 트룩시마, 램시마, 허주마. 그리고 얘네들은 유럽 판매랑 요 이슈가 있었고, HLB는 미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요 살짝 요런 차이는 있긴 있어요. 뭐 또 하는 사업 분야도 약간 틀리고, 갖고 있는 파이프 라인도 틀리고, 주력 산업도 틀리고, 약간의 기업의 가치가 좀 틀릴 수 있지만 바이오 업종이라는 거, 그리고 현재 대장주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등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투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3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때도 HLB, 두 번째 때도 HLB, 오늘도 HLB, 하물며 오늘은 과거 셀트리온 차트까지 갖고 와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HLB밖에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마요, 종목이 세고 셌는데 제가 HLB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닐걸요? 게다가 끼 있는 종목들이 요즘 꽤 몇 개 보여요. 막 보여드리고 싶어서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HLB 없이는 여타 종목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얘가 먼저 쳐줘야 됩니다. 얘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돼줘야 다른 종목들도 뻥뻥뻥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대장인 HLB가 못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이오 시장에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 HLB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상한가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급등주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꼭 잘 보시고 투자에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세상에 조건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3가지 전제 조건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이 좋을 때 하자. 시장이 나쁠 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주식은 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예, 맞는데 전체 조건은 맞는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싼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 분들은 싸게 사서 더 싸게 파는 우를 범하십니다. 시세가 어긋난 건지 시세가 붙는 것인지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그런 건데,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주도주만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란 시장을 이끌어가는 매우 강력한 종목, 주도주가 있어야지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시장이 상승할 땐 주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제가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3,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회사들의 뭐 영업이익, 뭐 사업성 이런 것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하니까 약간 좀 진부하고 식상하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기술이 나온다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옛날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요런 전화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전화기 이게 전화기 수화기고요.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대충 아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대주코 아니에요. 다이얼 패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0부터 이렇게 또 다이얼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었죠. 자, 이거 대충 아시겠죠? 이거 그림 못 그렸네. 손기술이 제가 없어서. 어쨌든 이게 이제 다이얼인데 왜 0이고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화를 하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요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수화기를 딱 드시고 이제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시려면 그 당시 저희 집은 서울이었으니까 지역 번호가 02였겠죠? 그러면 02, 이 0이 맨 끝 다이얼 패드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돌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돌리면 돌렸다가 딱 나요. 그럼 드르륵 소리 나고 0, 2 누르면 여기죠? 2 뚝 누르면 드르륵 이 소리가 나고. 근데 왜 옛날 할머니 분들 보시면 이 소매가 길잖아요. 소매가 길어서 여기 이렇게 소매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요. 여기를 누르면 전화기가 톡 하고 끊겨요. 그러면 아이고 우야 너 이거 전화가 또 끊겼네 막 그러시면서 투덜투덜 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어요. 무슨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냐면은 원래는 전화기판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였는데 다이얼 패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이얼이 전 이거 못 그려 죄송해요. 그래도 대충 다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다이얼을 누르면 여기 0, 2, XXX 누르면 여기 전화기 수화기가 이렇게 있고요.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러요. 번호를 누르는데 번호 다이얼 누를 때마다 또 삑삑삑 소리가 나요. 하물며 1번 누를 때 소리랑 2번 누를 때 소리가 다 틀려요. 와, 저는 이거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 전화기를 돌리는 거였다가 전화기 패드를 눌러요. 누르는데 소리까지가 나요. 정말 신기했어요. 와, 세상이 정말 되게 좋아지고 있구나. 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 광고를 봤는데요. 저는 정말 그 TV 광고가 지금까지 너무 강렬해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어떤 우아하신 여성분께서 소파에 앉아서 신문인가 잡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보고 있다가 이제 전화가 울려요. 따르릉 그리고 전화가 와요.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화벨 소리 한 번만 울리면 전화 받아라 그러고 막 이제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문인가 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소파에서 우아하게 다리 꼬고 앉으셔서 전혀 미동도 하지도 않고 요동도 하지도 않고 급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더니 전화벨이 한 3번쯤 울리면 이제 가서 뛰어서 받아갈 줄 알았더니 개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전화기를 물고 와요. 그게 이제 무선 전화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 전화기로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저는 지금까지 그 광고가 너무 강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기술이라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신기술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말을 좀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무선 전화기처럼 신기술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저는 조심스럽게 이 신기술이 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관심 있으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야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HLB가 4만원서부터 얼추 12만원까지 뭐 12만 5천원까지 급상승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주도주는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고 이건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라는 전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자, 이거 그림을 너무 못 그렸으니까 빨리 지워야지. 창피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좀 물론 주식은 이렇게 파동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 게 상승폭, 하락폭이 있는 게 주식의 특징이죠. 근데 큰 흐름에서 보시면 HLB처럼 이렇게 큰 흐름이 없어요. 장기간 좀 보면 큰 흐름이 없다가 이렇게 한번 큰 흐름이 있죠. 그리고 이 지금에서 또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거, 상승 추세에 있는 거, 게다가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걸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야, 요 당시 때보다 이 당시 때가 비싼데 지금 사야 돼? 예, 맞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요 당시 때는 이거 시그널을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2차 파동 초입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세요. 야, 높잖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요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잖아요. 2차 파동에 초입에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손절을 하셔도 이렇게 높게 사셔도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나오세요. 그런데 낮게 사시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싸게 사서 오랫동안 묵혀놓은 다음에 올라갈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쌀 때 사시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보통 30-40%까지는 참으세요. 아예 그래, 나 어차피 오래 볼 거고 묵혀놓는 주식이니까 나는 오래 봐도 상관없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마이너스 50%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50%에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60%까지 가면요, 보통 사람들은 야, 나 여기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 조금만 올라도 난 팔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조금 올라오잖아요. 조금 올라오면 마이너스 30%도 다 파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죠. 이런 차트는 좀 보셨나요? 이런 걸 이제 역해된 숄더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싸게 사서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요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좀 요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영상 때도 그랬고, 뭐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 요것만 그렸어요. 이걸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 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뭐 이게 뭐야, 이게 기술적 분석 끝이야? 딱 2줄 그렸네. 3줄, 이거 3줄 그려놓고 N자형이라고 그래놓고서는 이게 기술적 분석 끝이니? 야, 너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야, 딴 데 보니까 줄도 좀 긋고 뭐 이게 뭐 저항이니 뭐 지지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던데, 야, 너 성의도 좀 없고 하물며 너 기술적 분석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러셨는데, 제 말이 맞을걸요? 요 N자형 3개로 기술적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말은 제가 좀 이따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시장이 좋을 때만 하자. 그래, 시장이 좋을 때만 하자. 요것도 패스를 할게요. 주도주가 있으면 시장이 좋으니까요. 주도주, 그리고 상승 탄력 좋은 것만, 2차 상승 초입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요 2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수익 가능하시고요. 시장이 조금만 뒷받쳐 준다면 일주일에 여러분들 스스로 최소한 1개에서 2개 이상의 상한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너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강조하고 또 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HLB랑 셀트리온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초반 이때 모습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HLB부터 일단 분석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런 건 좀 아실 것 같아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뭐 요걸 좀 더 세분화하긴 하는데, HLB 2017년대 때부터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 일단 2017년도 때 가을 때 HLB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리보세라님에 대한 좋은 뉴스가 이제부터 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뭐 매출 증대 소식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 당시 때 이름이 아파티닙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미국 전 대통령 누구죠? 레이건 이전에 아마 그분이 먹는다는 뭐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회복이 됐다? 완치가 됐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뭐 그런 찌라시도 돌렸어요. 어쨌든 플러스, 그리고 이 당시 때 올라갔던 이유도 물론 리보세라님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그 당시 때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나도 바이오야 라면서 올라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 당시 때만 해도 리보세라님은 상당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때가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셀트리온 빨이 좀 더 셌었어요. 일단 HLB 과거 주가부터 좀 보자고요. 예, 이렇게 1차 상승이 있었어요. 1차 상승이 뭐 12,000원서부터 28,000원까지 뭐 3만원이라고 대충 칠게요. 한 18,000원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보여줬네요. 기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기간 가격 조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상승 이후에 살짝 기간 가격 조정,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면요, 좀 약간 시그널이 왔는데, 이날부터 시그널이 왔는데 약간 거래가 부족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약간 모자랍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걸요? 이런 거? 이런 거 좀 어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위아래로 이렇게 되면서 수렴되면서 거래가 붙으면 빵 하고 터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하다가 제가 보기엔 이날이 콜이에요.
예, 이 다음날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가격 조정 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박스권, 크게 보면 이런 박스권이죠.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장대 양봉에 나름 거래량도 받쳐줬어요. 자, 이 다음날 보니까 시세가 분출됐죠. 자, 이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잘 보세요.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걸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가 박스를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 게다가 거래량까지 수반이 된다면 2차 파동의 초입 부분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날 시세 분출돼. 그리고 2차 파동은요, 지금 뭐 제 영상이 세 번째니까 이게 1차 파동이 있으면 2차 파동은요, 여기 1차 파동보다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이 길이보다 2차 파동 길이가 좀 더 길고요. 그다음에 기울기 자체도 요 1차 파동의 여기 기울기보다 여기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이 1차 파동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빵 올라갔죠. 예, 보시다시피 지금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끝난 것 같진 않은데 1차 파동보다 보시다시피 2차 파동이 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의 기울기가 좀 더 급격히 올라가고요. 기울기도 더 높습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게 여러분들 초보랑 고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되게 재밌는데 높지요? 지금 현재 28,000원 정도가 높을걸요? 종가가? 종가가 한 28,000원 정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높죠? HTS가 꽉꽉 차 보이죠? 야, 그리고 하물며 막 야, 나 이거 19,000원, 18,000원에 사고 싶어 이러다가 어쨌든 이 가격이 2만원보다 28,000원이 훨씬 높잖아요. 높았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HTS가 꽉 차가지고 되게 높아 보이는데 가보니까 28,000원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런 눈속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초보분들이랑 고수분들의 차이예요. 야, 이거 HTS 꽉 차가지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나고 나서 보면 예, 하나도 높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요런 1차 파동 겪고 2차 파동 겪고 추세가 약간 쉬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어쨌든 뭐 이게 거의 5만원 언저리까지 갔었죠? 28,000원에 사서 뭐 어쨌든 2만원, 5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좀 추세가 좀 무너지면서 슬슬슬슬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슬슬슬슬 기고 있다가 뭐 요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쌍봉? 네, 쌍봉. 쌍봉기가 살짝 있는데 요 직전 고점 돌파하려면은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돼요.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이거 돌파가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뭐 썩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날 살짝 나왔는데 글쎄 거래가 약간 좀 부족은 해 보여도 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붙었어요. 조금 보실만 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요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셀트리온 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날도 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하고 58,000원까지 가고 있다가 이렇게 쓱 지지부진한 모습. 이 당시 때 이제 거의 셀트리온도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잘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 박스권을 쉽게 말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 날은 콜이에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잠시 좀 전에 요거 높냐 안 높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차 파동이었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죠? 박스권 돌파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거래량 수반이 된 거고 그리고 요 당시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요. 자, 지금 모습은 지금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요? 박스권 돌파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수반이 됐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거를 1차 상승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간 조정으로 보시고 2차 파동 초입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얼추 15,000원서부터 55,000원, 4만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이게 1차 파동이었다면 2차 파동은 4만원부터 못해도 3만원이 올랐으니까 못해도 75,000원, 8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왜? 2차 파동의 기울기가 1차 파동의 기울기보다 더 크고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때 아마 뉴스가 철액암 관해 소식이 나왔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을 건데 이때가 2018년 봄 때였거든요. 암 관해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시장이 약간 비실비실하니까 이때 셀트리온이 죽었어요. 대장주가 없다 보니까 많이 치고 못 올라갔어요. 예상외로. 대신 어쨌든 박스권 돌파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부터 보니까 참고로 이런 거 잘 보세요. 밑 요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 장악이라고 하죠. 요 장악 패턴 나오니까 제가 보긴 또 콜이에요. 그 다음날 정확한 시그널은 요 날이었어요. 밋밋하게 올라가네요. 어쨌든 계속 흘러갑니다. 자, 2차 상승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세가 지금 보시면 요 당시 1차 때보다 2차 때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거 맞죠? 그리고 얘보다도 크기가 더 클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쨌든 자, 얘 보니까 15,000원부터 45,000원, 3만원 올랐으니까 4만원서부터 뭐 35,000원, 75,000원 이상 갔네요. 어쨌든 뭐 여기서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것도 콜이에요. 요거 전형적인 건데 이건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꼬리를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줄면서 이거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 이상이에요. 요런 게 일반적으로 상승 중간에 나와요. 요거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봐 놓으세요. 요런 패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날 또 장대 양봉 나왔죠. 그러니까 또 장대 양봉 나오고 어쨌든 보시니까 자,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요때는 사실 이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게 맞아요.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여기 박스를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2차 파동 중간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단기간 수급 조정 거치고 단기간 이렇게 기간 조정 걸치고 요 장대 한봉 나면 이게 또 콜이긴 해요. 이게 2차 파동 중간에 다시 파동이 연관될 때 이렇게 연결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물론 떨어졌고 그 다음의 모습은 이렇게 뭐 대충 쌍봉 만들고 떨어졌는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걸치고 2차 상승이 완성이 됐어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매수 타이밍이 요때라 그랬잖아요. 대량 거래 터지고 박스권 돌파할 때 이게 높나요? 지나고 나 보니까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높나요? 이게요? 55,000원. 물론 뭐 35,000원, 4만원보다 높죠. 근데 이게 시그널이에요. 상승에 대한 시그널.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분석 요걸로 끝난다. 맞을걸요? 그랬죠. 야, 너 HLB 하나만 갖고 와서 너 다 맞는다는 뭐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어떡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아닐걸요?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높은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건 꼭 하셔라. 그게 시그널이 뭐다? 대량 거래 붙고 박스 돌파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밋밋한 조건을 흐리다가 뭐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사실은 주도주도 없었고 되게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요 당시 때도 약간 제가 보기엔 진 회장이 말실수를 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약속은 지키셨더라고요. 합병 약속에 대한 거. 어쨌든 시장이 좀 밋밋하게 흐르다가 이번에 엑스모에서 한번 제대로 터트려줬죠. 그리고 뭐 4만원 언저리 있던 게 45,000원짜리가 12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는 11만원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HLB 단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요 당시 때는 신의 영역이 맞아요. 왜 주가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점을 논하지 말고 저점을 논하지 말아라. 이 당시 때 뭐 지금 뭐 구태여 지나고 나서 뭐 너 왜 지나고 나서 얘기해, 그럼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갭으로 돌파하고
다음에 전고점이 있는데 이 전고점도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갭으로 돌파하더니 장대 양봉을 치솟으면서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신의 영역이 맞아요. 신의 영역이 뭐냐? 이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왔어요. 지금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 맞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1차 상승 말씀드리고 2차 상승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차 상승인데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더 당길게요. 여기 12만원 언저리에 지금 전고점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수급을 재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여기서 종가 기준이에요. 장중 양봉에 속지 맙시다 우리. 예,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네. 장중의 양봉이었는데 종가 때는 음봉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변동하다가 마지막에 떨구면은 파란색이 되는 거고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막판에 올리면 양봉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아까 장악 제가 보여드렸죠? 장악 형태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가상으로 만약에 이게 이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추세가 연결이 돼요. 추세가 연결이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전 고점이 여기 지금 12만원 정도에서 한번 수급 재정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 15만원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동은 1차 파동이 있고 2차 파동이 있는데 지금 이게 1차 파동이 연결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얼추 12만원까지 1차 상승이었고 얼추 12만원까지 1차 상승인 거랑 이 15만원 언저리까지 1차 상승인 거랑은 추후에 2차 파동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 올랐으면은 8만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15만원까지 간 거면 11만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2차 파동의 기울기는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정도 물론 좋은 공수도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종가상 기준으로 요게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추가로 오버슈팅이 가능한 자리예요. 15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자리여서 추가 상승, 그러니까 2차 상승 나올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요 정도에서 어떻게 나오시던가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목이고 크게 봐서는 2차 파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거 아니고 야 4만원 10만원까지 갔어도 야 이 정도면 훌륭해. 그것도 맞아요. 어쨌든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얘는 내일 만약에 종가상 양봉이 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급등한 것들은 사실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조정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라면 옆으로 기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HLB는 과거에 요 당시 때는 이제 리보세라니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약간 실질이 있는 거죠. 에스모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줬는데 미시작청에서도 높게 평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당시 때는 완전한 기대감이고 지금은 약간 실질이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매수 타이밍은 높더라도 기간 조정 거치고 박스권 돌파할 때 대량 거래 터졌을 때 높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보면 높은 게 아니었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HLB는 그렇고 자 이제부터 셀트리온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셀트리온 비교 시켜드릴 거는 2017년도 중반기 이후 때부터 모습인데요. 얘도 HLB랑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셀트리온이 2017년 6월달부터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그 전에 한번 이미 2015년 요 당시 때도 시세 분출이 있었었어요. 급등이 있었었어요. 보시면 이런 시세 분출이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얘도 보시면 2016년부터 2017년 1년 쉬었고요. 빨리 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7년 초반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좀 쉬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LB랑 비슷한 점 첫 번째 뭐냐면 한번 저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저 당시 때 급등한 이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3대 주력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마마마 요 3대 요 3개에 대한 유럽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이 당시 때는 이제 2017년이 돼서는 요 당시 때는 이제 실질이 생긴 거예요. 트룩시마를 필두로 해서 트룩시마, 램시마, 허즈마 등이 유럽 시장에 대한 허가 받고 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HLB랑 비교할 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얘도 1년 반 전쯤에는 기대감,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많이 올랐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다음으로 첫 번째, 시장이 안 좋았어요. 저렇게 이 당시 때 급등한 이후에 시장이 밋밋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물론 HLB보다 급락폭이 좀 작긴 합니다.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급락한 다음에 나름 다중바닥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1차 상승 다음에 조그만 파동에서 1차 상승 다음에 2차 파동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다가 바로 직전 고점, 여기 매물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네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상승, 하루 쉬고, 어쨌든 지금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걸 이제 장악이라고 하는 건데, 그보다는 아까 지금 HLB 자리 모습이랑 비슷해요. 물론 기울기 자체는 HLB가 훨씬 더 크고 좋은데,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직전 고점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량 소화를, 얘는 하루를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장악이 나와주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 고점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어쨌든 파동이 연결되려면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1차 상승이 끝이었다면 나중에 2차 상승 가도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데, 얘는 1차 파동이 좀 더 커졌어요. 이 정도까지 더 급격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HLB가 지금 딱 요 자리에 있었다고 수급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급상으로 보면 요 전 고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내일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면 직전 고점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보니까 얘가 이런 지금 1차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네요. 뭐 9만원서부터 시작해서 11만원까지 나름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 때부터는 아까 재료를 말씀을 드렸죠.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얘네들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HLB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HLB는 에스모고 유럽 쪽이고, 셀트리온은 제가 기억하는데 이 당시 때 아스코였을 거예요. 미국 학회였을 거예요. 미국 학회 아마 서정진 회장도 가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해줬어요.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그리고 상징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대한민국 최초 바이오 시밀러인데, 어쨌든 이렇게 1차 상승을 보여주더니 오버슈팅 한 번 더 했네요. 보더니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게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1차 상승에서 제일 중요했던 자리는요, 이 다음날 양봉도 나오면서 추세가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1차 상승에 대한 추세가 연결이 되다가 그 다음날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다음날부터는 추세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갔어요. 만약이라도 얘가 짧은 단기간 기간 조정 거치고, 만약에 얘가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면 얘는 추가적으로 1차 상승이 더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가 못해서 얘는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들어갈 때요, 일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들 떨어진 게 좋은 겁니다. 많이 오르고 덜 빠진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조정 기간이에요. 보겠습니다. 한 지금 일주일, 2주일 정도, 보름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간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름 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도 아시죠? 왜 날바닥보다는 쌍바닥보다는 다바닥, 다중바닥이 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바닥을 지지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여기 지지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10만원이 빠졌네요. 10만원이 빠지다 뭐 다시 회복을 뭐 나름 올라가는 쌍바닥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박스권 형성해주고 있다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 매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매우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정말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얘는 이 다음날 곧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박스권 돌파할 때 1차 상승 다음에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량 나오는 거 매우 의미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얘는 그 다음날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 확률이 상당히 큰데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그 다음날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여기 5일선에 걸려있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2차 파동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봉이 안 나온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이 거칠 것 같아요. 양봉이 나왔는데 강력한 양봉이 아니어서 좀 밋밋해요. 다시 바닥을 형성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정 기간은 지금 보니까 한 달, 두 달, 약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달 정도 되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야, 너 기술적 분석한다는 애가 이거만 하냐? 이거 맞지 않아요? 좀 보시면 예, 어쨌든 1차 상승 이후에 박스 돌파해주고요. 이 박스 돌파할 때 거래량 실리고 양봉, 제가 보기 2차 상승 초입이고 하물며 갭 떠서 시작했고요. 거의 다 장악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상승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차 상승보다 기울기도 크고 크기도 더 큽니다.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직접.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시세 분출로 됐네요. 이렇게 보시니까, 자, 한번 좀 우리 끊어갑시다. 이것도 파동이 길다 보니까 끊어가야 돼요. 자,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11만원. 요날 매수 타이밍. 거래가 붙으니까 1차 상승 이후에 11만 5천원. 오케이. 자,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죠. 어떻게 하는지. 시세 분출 나오다가 특별히 죽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5일선을 보니까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간 조정에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어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여태까지 제가 떠들었잖아요. 이거 여태까지 제가 떠들었잖아요. 이거 그죠?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박스 돌파해주면서 거래도 붙었네? 그 다음날 더 상승할까? 가네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크게 보면은 제가 왜 이때가 1차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 때가. 그래서 오버슈팅이 좀 필요하다고. 1차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 버텨주고 2차 파동 초입에, 이게 2차 파동 초입이 이때였고요. 2차 파동 중간에 새로운 파동이 또 한 번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2차 파동이 아니라 이 전체가 2차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승 중간에 꼬리를 장악해주는 양봉, 게다가 거래까지 없으면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라고요. 또 갔어요. 중간 체크 한번 해보죠. 자,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박스 돌파할 때 요때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자, 박스 돌파하고 거래량 실린다. 높죠? 높아 보이죠? 불안불안해 죽겠어. 초보분이랑 고수분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이 정말 간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높아만 보이는 거지 지나고 나보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2차 파동 중간이라 그랬죠? 2차 파동 중간에 이렇게 단기간 기간 조정 걸치고 난 다음에 한번 페이크는 줬어요. 한번 페이크 주다가 다시 돌파하는 요거 다시 매수 타이밍. 자, 2차 파동 중간 중에 이날이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2차 파동 중간 중에 박스권 돌파하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니까 또 파동이 연결이 되다가 2차 파동 중간에 꼬리를 장악해주는 양봉, 게다가 거래량도 없어요. 2차 파동 계속 이어질 겁니다. 보시죠? 이어졌다가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요. 이 거래가 살짝 실리면서 파동도 짧게 보시면 2차 파동 중간에서도 요게 1차 파동, 그리고 요게 2차 파동. 큰 흐름에서는 이게 2차 파동인데
2차 파동 내에서도 1차 파동, 기간 조정, 2차 파동 어느 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내일 양봉이 안 나오면은 얘는 약간 힘들어요. 추세가 이어지지가 못해요. 보니까 약간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지금 보시면 밑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게 1차 파동이었죠. 이게 1차 파동, 그리고 지금이 2차 파동 ING, 그리고 2차 파동 나오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라인은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잠깐 기간 가격 조정 중에 들어가는데 요 가격은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는. 자, 그리고 요때도 약 3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죠. 지금 보겠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거래도 주면서 일단 시그널이 한번 나왔네요. 요런 게 한 번에 돌파할지는 의문이지만 아까 제가 이때 설명을 못 드렸네요. 한 번에 돌파할지는 의문이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돌파를 못 해더라도 일단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얘는 그런 양봉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이거 막 어서 많이 봤는데 좀 전에 야 니가 그 박스권 돌파하고 거래 붙고 매수라며. 게다가 또 높네? 매수 맞아? 예, 맞아 보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가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 얘가 오늘 양봉이 나와줬어야 돼요. 추세가 이어지려면 여기서 양봉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음봉을 감싸는 양봉 나오고 나름 장악형이 나왔는데 시세가 붙지가 않아서 약간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니까 불가피하네요. 기간 조정을 거쳐줬어요. 그리고 그래, 한 달 정도 시간은 좀 그랬다. 요게 1차였고 요게 2차였고 크게 보시면 지금 기간 조정이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얘도 지금 보니까 직전 박스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직전 박스 지지해주면서 뭐 이렇게 기간 조정에 있다가 네가 많이 얘기했어. 거래량 붙고 기간 조정도 거쳤고 박스권 돌파. 네가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보시죠.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 요게 1차 파동, 요게 2차 파동.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도 한 3달 정도 거친 거 보니까 3차 파동이 맞아 보여요. 그리고 왜 고점 시그널 중에 하나가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대량 거래 터지고 윗골이 달린 음봉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시그널 맞아요. 위험한 시그널 맞는데 요거는 비정상적인 거였어요. 이때 무슨 세금 폭탄 어쩌고 연말이잖아요. 뭐 보유세 어쩌고 해가지고 보니까 셀트리온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분들도 개인 주식 보유세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때 매도하신 거예요. 이거 세금 회피하려고. 어쨌든 시그널이 나왔는데 무시하시고 더 강력한 시그널은 그 다음날이었죠. 박스 돌파하면서 거래량 붙고 제가 보기엔 3차 파동 완성입니다. 3차 파동 맞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저기 1차 파동을 한번 찾기도 힘들어. 여기 11만원대 요때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3차 파동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3차 파동이 ING에 계속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파동 중간에도 기간 조정이 잠깐 들어갔네요. 기간 조정 들어가다가 거래 없이 장악형이 나왔잖아요. 음봉을 장악해주는 거. 그 다음날도 콜입니다. 보니까 콜이네요. 그러면 3차 파동도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렇게 1차, 2차, 3차 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셀트리온도. 그러다가 뭐 여기 더 올라가긴 했어요. 뭐 여기 박스를 돌파하는데 이게 거래가 뭐 그렇게 실리지가 않았잖아요. 신뢰도가 좀 높지는 않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나셨으면 크게 보시면 여기 맨 왼쪽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1차, 그리고 2차는 뭐 이렇게 한 3달 그랬죠? 마지막 3차.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3차 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이 가장 강렬하다. 강렬한 불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그널 보시고 얘는 보시면 크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큰 산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들어줬고 그 중간에서도 2차 파동 중간에서도 요런 2차 파동 중간에서도 짧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중간에서도 짧게 1차, 2차
이렇게 나와서 크게 세 번의 언덕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뭐 그 다음 모습은 뭐 이렇게 쌍봉 만들고 뭐 밋밋하게 이제 시장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엔 최소한 못해도 지금 30만 원이 있어야 되는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못해도 뭐 좀 비실비실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LB랑 비슷한 수급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이 당시 1차 파동 나오기 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거, 그리고 그 1년 반 전쯤에 기대감으로 요 당시 때 한번 파동이 있었었잖아요. 요런 파동 다음에 재차,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요 1차 파동 나올 때, 1차 파동 나오기 전에 요때 기대감으로 먼저 한번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얘도 물론 얘는 요 당시 때는 유럽 허가였어요. 유럽 판매 허가였는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미식약청 임상 3상 승인이잖아요. 승인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3월 정도의 예상인데 어느 정도 이미 약에 대한 효능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난번 파동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HLB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파동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파동은 실질이 있는 것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단번에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한 번에 단번에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가고 기간 조정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한 번에 산, 두 번에 산, 세 번에 산,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파동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그럼 어떠냐? 제가 보기엔 지금 그냥 이게 1차 파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 1차 파동이 더 오버슈팅해서 더 높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1차 파동이 되느냐. 최악의 경우 여기서 1차 파동이 그냥 끝난다고 해도 이미 훌륭합니다. 4만원 언저리서부터 12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이미도 훌륭한데 왜 사람이 욕심을 좀 더 내잖아요. 직전 고점까지 15만원까지 간다면 1차 파동이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1차 파동 다음에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파동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HLB를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HLB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제가 초반 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거 주식 볼 필요 없다. 지금은 HLB가 가장 중요하고 HLB가 가야 여타 종목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때 후반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그 당시 대장이 갔기 때문에 1차 파동 이후에 두세 달 조정 거치고, 얘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죠?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에 의하면 이런 1차 파동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박스 돌파할 때 거래 실린 양봉, HTS 또 꽉 차죠? 높죠? 불안하죠? 초보분들 안 하시죠? 지나고 나 볼게요. 높았나요? 한없이 낮지 않나요? 5만원 대비 2만원. 근데 결론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얘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2차 파동 이후에도요. 요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돼요. 이걸로 보시면. 자,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 수렴했다는 게 결국은 기간 조정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기간 조정 거치니까 말씀드렸죠? 박스권 돌파하고 거래량 수마되는 거, 이것도 콜이에요. 그죠? 또 파동이 연결이 되죠.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초보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싸다고, 그러니까 HTS 꽉 찼다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정이 불가피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 급등 차트는 다 이런 데서 나와요. 물론 지금은 과매수권이 맞습니다. 과매수권이 맞는데 오버슈팅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래야 1차 파동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죠? 조정 불가피하고 재차 상승을 한다면 이 1차 파동보다 더 무서운 2차 파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여타 종목 볼 필요 없다. HLB가 가장 강력하고, 하물며 HLB가 가야 여타 바이오군들이 다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LB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파동이 다 완성된 게 정확한 게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차트랑 그다음에 HLB도 셀트리온처럼 조심스럽게 급등주 차트의 모습을 연결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셨으면은 충분히 HLB의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거고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자랑이니까 기술적 분석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높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시장이 좋을 때 해라, 주도주 해라,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저는 아까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최소한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여러분들 자신감들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급등주는 다 저런 차트에서 나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게요. 다음 준비된 영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HLB만 주구장창 설명드렸는데 HLB는 2세대 항암제잖아요. 표적 항암제. 근데 표적 항암제 물론 지금 HLB가 지금에서야 식약청 이제 임상 3상도 아직 승인 못 받았잖아요. 막 이제 거의 임박 단계에 있잖아요. 이거는 2세대. 그럼 3세대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차트랑 또 기본적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요.